오늘 영상은 코인 퓨처스 단타를 5개로 쪼개서 초보도 손이 움직이게 만드는 수업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따라하기, 화제의 방식, 수수료 절약, AI 단타, $100 이벤트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앱 켜는 순간부터 주문 넣는 순서까지 그대로 복사하듯 따라오실 수 있게 안내드릴게요. 계좌 만들고, 코인 고르고, 주문 종류 고르고, 손절, 익절까지 초보 눈높이로 맞춰드립니다. 주문창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시장가와 지정가입니다. 급하게 들어가면 시장가, 원하는 가격을 고집하면 지정가라고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헷갈리는 버튼을 오늘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어 놨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의 뼈대를 과장 없이 원리만 뽑아 초보도 이해되게 풀어드립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감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들어가는 자리, 나오는 자리, 그리고 쉬어야 하는 자리까지 미리 정해두면 초보도 따라하면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는 한두 번의 수익보다 나가는 돈이 더 무섭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새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방법, 할인 코드, 등급 수수료 구조를 이용하는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 수수료는 이겼을 때도 빠지고 졌을 때도 빠집니다. 그래서 할인받는 구조를 먼저 세팅해두면 같은 매매를 해도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 파트는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해뒀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단타 루틴입니다. 하루에 50만 원씩 꾸준히 챙긴다는 컨셉으로 AI로 종목 후보를 걸러내고 진입 정리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스타트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 돈으로 코인 거래를 연습하고 실제 매매까지 이어가는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 이벤트로 가입하는 링크를 전부 모아뒀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바로 눌러볼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100로 바로 10억을 만든다고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를 배우고 레버리지를 적절히 써서 한 번에 좋은 거래를 잡으면 몇백만 원대까지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는 심리적으로도 장점이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닌 연습비처럼 느껴지니 주문 연습과 차트 습관을 더 담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게 여러 번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하냐부터 아주 직관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을 10년 전에 어디에 넣었느냐에 따라 지금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만 딱 보여드릴게요. 10년 전이라고 하면 2016년이죠. 그때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얼마가 됐는지 비교해보면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라왔다고 보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강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대략 5,26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에 탑승해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한 줄이 시장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물론 무작정이 아니라 구조와 도구를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기회가 2배입니다. 게다가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코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도구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막혀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레버리지는 돋보기처럼 수익과 손실을 동시에 키웁니다. 그래서 배수는 무조건 크게가 아니라 내 손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의 의미와 계산법을 먼저 익히겠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작은 파도도 큰 물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그럴수록 기준을 글로 적어두고 기준이 오기 전엔 손을 안 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0억 넘는 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 없이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거래소 선택입니다. 기능, 수수료, 편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 유명하니까만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수수료와 입출금에서 발목 잡힙니다. 특히 초보는 한글 안내, 상담 가능 여부, 원화 입금 여부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 분들이 해외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는 100배까지도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으니 수수료 차이가 곧 실력 차이처럼 누적됩니다. 세 번째는 세금 이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해외로 가는 분도 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 정보를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부터 확인어.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숫자 작아 보이지만 단타에선 폭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시작부터 22만 원을 내는 셈이죠.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수익을 쌓기 전에 수수료가 먼저 계좌를 갉아먹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놀라셨죠? 이게 단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같은 실력이라면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가 곧 추가 수익입니다. 초보일수록 더더욱 수수료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여기서 편의성은 앱이 단순하고 번역이 자연스럽고 입출금 과정이 짧은지를 뜻합니다. 초보일수록 버튼 하나가 생명줄이 되거든요. 이제 실제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래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04%입니다. 수수료만 봐도 단타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상담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A 거래소는 최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자금이라도 배수에 따라 전략폭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실전에서 번거로움을 갈라놓습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게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고요? 그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바로 찾아가실 수 있게 링크까지 정리해놨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느냐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곧 성적표가 됩니다. 개념부터 아주 쉽게 잡아드릴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롱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집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상승 쪽 확률이 커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말하는 골든 크로스도 체크하세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 참여가 늘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가격을 끌어올릴 힘이 됩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들어가면 늦을 수 있고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 재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거래량,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손을 들어줄 때 진입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숏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바뀌면 숏이 유리해집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패턴이 반복될 때 하락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데드크로스도 중요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기술적으론 하락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빨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경고등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에너지가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곧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서 숏을 고려할 만합니다. 부정 뉴스도 하락을 부추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같은 이슈가 터지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숏이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있고 이걸로 과열과 침체, 변동성의 흐름을 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감정을 잡아줍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보완해줍니다. 신호가 겹칠수록 확률이 올라가고 한 가지 신호만 믿고 올인하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결국 도구는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고정 댓글부터 꼭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 가입 링크,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정보까지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쉽고 더 실전적인 내용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깔끔하게 이어가 드릴게요.